안녕하세요. 오빤브라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세, 그동안 한국 수출 시장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이 장애가 되어 왔죠. 지금까지도 상당한 지금 압박감을 주고도 있고, 그리고 지금 완전히 뒤통수를 친 게 전쟁, 이 미국과 이란 전쟁, 그냥 단순한 중동 전쟁으로 끝나면 몰라도 이게 호르무즈 해협과 딱 연관된 결국 이 모든 유가의 흐름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동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LNG 그리고 원유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는 수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수출 주도적인 우리나라는 중간재 가공해서 좋은 상품으로 만나서 수출을 해야지만이 수익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가 있는데 수출 지수, 그러니까 경상 수지 지수가 굉장히 이제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건 1월 경상 수지가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136억 달러, 그러니까 19조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 근데 이게 지금 뜻하지 않게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유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환율 문제가 영향을 받을지 전방위적으로 지금 수출 분위기 굉장히 지금 암담한 어떤 분위기가 지금 폭증이 되고 있는데 이 변수가 이제 유가 폭등 아닙니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 오일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뭐 100%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한 어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미국의 방향 속전속결로 다음 주 중으로 전쟁을 어느 정도 수습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장기전으로 갈 것인지 오리무중입니다.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유가보다는 전쟁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뭐 금융시장 자체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어떤 이 유가 조정에 대한 어떤 컨트롤, 밸런스를 좀 유지할 수 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지금 이란에 대한 이 수습 방안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유가 폭등하면 당연히 이제 환율 오르고요. 환율 오르면 당연히 이제 물가 역시도 동반 상승하게 되겠는데 아무튼 기름값이 그냥 이렇게 위태위태한 경제 상황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 밑불이 이렇게 그냥 사부작 사부작 타고 있었는데 기름 확 부어 보십시오. 그냥 휘발유 부어버리면 그냥 뭐 엄청난 불길로 인해서 그냥 삽시간에 모든 걸 다 삼켜버립니다. 특별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얼마나 견실하게 잘 성장해 왔습니까? 유가 부분, 환율 부분, 금리 부분이 직격으로 와닿게 되면 굉장히 휘청거릴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2025년에 미국도 문제입니다. 미국도 우리는 그래도 텍사스 쪽에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산유국이니까 뭐 문제 없어 라고 말을 해도 세계 경제는 다 도미노입니다. 한쪽이 아시아 시장 무너지면요 유럽 시장 무너지죠. 유럽 시장 무너지면 부메랑으로 고스란히 미국 시장 와장창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관세 영향 때문에 지금 미국 자국민들이 물가 체감도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엄청난 지금 고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은 뭐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간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실제 마트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졌다. 미국에서 정말 살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나올 정도로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다시 한국으로 유턴할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너무 살기가 빡빡하니까. 이런 어떤 국가 재정적 상황이 불투명한 이 극점에 달했던 지점이 2025년 하반기였는데 연방정부가 부채 상향 연장 불투명 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흘러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정도 수준까지 이 부채였던 감당할 수 있는 수위를 올려놨는데 이거 낮춰버리면 이 미국 경제 자체가 완전히 대동맥 자체가 그냥 막혀버립니다. 경색 국면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트럼프는 뭐 이쯤에서 국가 경제 재정 자체가 파탄이 나게 되면 뭐 국가 부채 불이행 선언하겠다라는 그런 또 배짱 어린 말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죠. 미국이 무너져 버리면 그냥 전 세계가 그냥 끝장날 정도로 금융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미국 시장 자체에 스탑, 경색 국면이 오면 이건 그냥 작살이 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작년 2025년에 요걸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스테이블 코인, 달러 코인 아닙니까? 요걸로 이제 틈새를 딱 노리면서 어느 정도 이 부채 부분을 좀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트럼프 역시도 지금 비트코인 같은 이 코인 시장의 이 여러 가지 효과를 좀 등에 업어서 지금 미국이 4경 8천조 아닙니까? 정말 4경을 헤맬 정도로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 요거 이제 코인 시장의 이 가치 전환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모로 노력을 했는데 그닥 그렇게 큰 성과는 나지 않았다.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9,3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전쟁 나고 다시 올라서고 있어요. 이거 왜 올랐을까? 비트코인이 전쟁이나 또 유가, 환율, 금리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상하게 오릅니다. 요렇게 오르는 이유는 이 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마저도 그냥 나락가면 이제 정말 트럼프 말대로 미국은 디폴트 선언을 해야 될 정도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1억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주가 뭐 잘 날아다닐 때는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이 처박았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요. 서로 직렬 연결된 어떤 자산 시장인데 아주 지금 엇갈리게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주가는 날아가도 코인은 우리가 붙잡겠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또 비트코인 통해서 확실히 미국 부채의 어떤 부분을 상쇄시키는 그런 어떤 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 국가 디폴트 상황 4경 8천조 부채 연방정부가 부채 상향을 이제 빚을 더 땡겨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의 상향이죠. 근데 그걸 조금 더 빡빡하게 조정을 하게 되면 부채 부분이 굉장히 많이 터져버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 전쟁, 이란과의 전쟁도 이런 어떤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분명한 의도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결국에 가서는 전쟁 길어지면 유가 불안 오기 때문에 미국도 물가 위기 오고요. 인플레이션 엄청난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이 유리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그냥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수록 트럼프가 불리하다는 걸 얘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남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아시아 시장은 금융시장이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커지면서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도 굉장히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24개 주가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 이 관세 때문에 미국이 망하겠다. 그래서 24개 주가 그 관세 위법성에 대해서 또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지금 트럼프가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이라는 뭐 극약 처방을 한 것 같은데 요것도 잘못하면 이제 늪에 쑥 빠져버리죠. 여기 발을 못 빼버리면 이거 관세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뭐 세계 석유 동맹이라 부르는 호르무즈 해협 방치 수준에 있습니다. 거의 이거 여기를 빨리 장악을 해서 컨트롤을 해야지 이게 이 경색 국면에 호르무즈 해협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좀 미적지근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안에서가 아니라 못해서입니다. 지형적으로 볼 때 이란은 1200m 고도,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은 30km 폭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타겟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자체는 그냥 타겟팅입니다. 타겟팅. 얼마든지 공격 가능한 어떤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지금 곤란한 상황 속에 있죠. 그래서 원점 타격해가지고 이란 지도부를 이제 완전히 괴멸시키고 그 다음에 항복선언 받아내서 종식을 시킨다는 그런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 자체의 이 컨트롤, 이 통제권은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국채가 지금 난리가 났죠.
4.1%, 4% 선에서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 국채 사람들이 다 던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계속 달러같이 찍어내던 미국 국채 던져버리고 나가니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죠. 국채 가격 내려가니까 국채 금리 올라가. 계속해서 국채 찍어내서 발행을 해주는데 발행을 하면 할수록 손실이 눈덩이처럼 엄청나게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뭐 10년물 그리고 단기 3년물조차도 3.5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살짝 오늘은 좀 빠졌지만 빠져도 뭐 0점대로 이제 빠져버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지금 관세로 세계 경제는 생태계가 지금 혼돈 상황에 있고 유가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지금 생태계 재앙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 수출 주도국인 우리나라는 굉장한 이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번에 경상수지가 132억 달러 흑자를 기록 19조 정도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얘기. 그 와중에 이제 전쟁 전 이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나름 많은 선방을 했다는 얘기죠. 한국은행의 발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선방하는 게 지금 코스피가 지난 이틀간 한 마이너스 10% 떨어지는 것처럼 트럼프가 폭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가보다는 전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유가가 10%가량 밤사이에 올랐어요. 어마무시하게 오른 거죠. 그러면 이제 코스피도 한 마이너스 10%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엄청난 공포가 몰려왔는데 지금 1% 정도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뭐 1조 8천억 정도 빠지고 있는데 개인이 2조 5천억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심, 로열티라는 게 이 코스피 시장에 어느 정도 형성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와도 이 위기를 좀 기회로 보는 것 같아서 다음 주 장을 좀 기대를 하는 의미에서 이 시장에 많은 종목들을 좀 사들이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고요. 코스닥은 지금 오히려 오르고 있죠. 2%. 외국인이 빼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이 지금 받아주고 있다. 역시 지금 경상수지가 이 관세 때문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래도 선방했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틀간 거의 20% 가까이 빠지는 어마무시한 폭락을 겪었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잠재력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뭐가 문제냐? 전쟁통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아파트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제 아파트가 돼버렸어요. 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나? 이게 다 연결고리로 아주 그냥 쇠사슬도 꽝꽝 묶여 있습니다. 유가 오르면 환율 오르죠. 환율 오르면 금리 오릅니다. 금리는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부채에 영향.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아파트입니다. 결국 이런 어떤 악재와 악재가 똘똘 말아가지고 볼링공처럼 굴러와서 마지막 스페어 처리를 하는 것처럼 아파트를 꽝 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마지막에 스페어 처리하는 것처럼 아파트 시장 자체는 지금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여러모로 뭐 가격이 하락하는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부의 악재가 터지면 터질수록 아파트 가격은 더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떨어지는 폭이 훨씬 커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아파트가 마지막 이 볼링 스페어 처리, 볼링 핀들 중에 마지막으로 딱 서 있는 이 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라는 볼링공이 와 굴러가가지고 하나 딱 서 있는 거 딱 치고 나버리면 그냥 이제 완전히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끝나버리는 것처럼 아파트 시장은 그렇게 아주 고군분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엄청난 이 가격 하락이라는 굉장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강남구 아파트 보십시오. 45억 찍었는데 26억 3월 달입니다. 한 20억 정도의 갭이 있어요. 평균 거래액인데 이게 이제 단일 거래 금액으로 튀어나올 가능성 높다. 지금 마이너스 10억씩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이게 이제 평균 거래 금액 그 수위를 이제 따라가고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강남에 그래도 샘플이라고 할 수 있는 음마 아파트 20억 붕괴가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있었습니다. 지금 음마 아파트가 한 35억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요거 다 깨버리고 20억까지 붕괴가 되고 10몇 억조로 17억, 18억 정도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1차 하락 시기에 거의 끝물 정도였는데, 그때도 이제 음마아파트가 굉장한 어떤 이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최근 30억대 중후반 유지가 이제 견고해 보이지만 하향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최고가가 38억이었는데 36억 4천에 이제 거래가 됐어요. 2월 13일. 한 2억 가까이. 그리고 43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최고가 대비 42억, 한 1억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음마아파트가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2022년, 2023년 20억 붕괴 이후에 다시 바닥을 짚고 올라섰죠. 근데 지금 최근에 떨어지는 상황을 보면 2022년, 2023년도 이 상황보다 더 가격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재건축 분담금 2억, 4억, 8억, 12억, 뭐 15억, 17억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 얘기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분담금을 내게 되면 신축 아파트가 누리게 되는 프리미엄보다 오히려 뭐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 새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분담금을 더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억 단위가 아니라 뭐 몇십억 단위니까 천문학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고, 게다가 최근 매매가도 지금 하락 추세, 더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음마아파트의 이런 드라마틱한 가격 변동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강남 쪽 매물이 폭증하는 이유 역시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격을 담보할 수 없다. 이제 양도세 피하면 뭐하냐. 앞으로 더 큰 지금 장벽이 남아있는데 보유세가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온다. 다주택자들 지금 증여를 하고 싶어도 증여를 못하는 게, 자식한테 자녀한테 증여를 해줘도 그 자녀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보유세는 어마무시합니다. 자기가 평생 집을 보유하면서 매년 돌아오는 1년, 1년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보유세라는 게.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양도세도 부담이고 보유세도 부담인 거라. 그러니까 지금 강남 매물 증가 추세 보십시오. 9,100건에서 지금 9,500건. 강남에 이렇게 매물이 폭증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뭐 400건이 단시간 안에, 단기간 안에 확 불어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그냥 뭐 간헐천 같은데 쫄쫄쫄 흐르다가 소낙비 한번 팍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폭포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 잘못 쓸리면 큰일 나죠. 그런 식으로 지금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서초구도 매물 증가 현황 보시면 8,100건에서 지금 8,400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00채가 더 튀어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송파구도 매물 증가 현황 보시면 5,300건에서 지금 5,500건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제 200건. 강남 상구 매물이 전례 없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다는 얘기. 결국 이제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까지도 걱정되기 때문에 이거 단순히 증여만 했다고 해서 한숨 돌릴 그런 팩트는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남 불패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그동안 터무니없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근거가 뭡니까? 투심 아닙니까? 호가, 그리고 그 둘에 의존한 휘발성 아주 강한 상승세. 요 세 개가 딱 삼위일체처럼 묶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 급등했던 아파트 단지의 이 상승세의 세 가지 요인을 들려면 딱 이겁니다. 기대심리, 호가, 그 다음에 이 둘에 의존한 휘발성에 가까운 엄청난 급등 현상. 요게 지금 거의 베일에 딱 가려졌다가 확 드러나 버리니까 앞으로 집값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지금 강남 일주일 만에 10억 이상 하락하는 보기 드문 집값 디스카운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전쟁 변동성은 단순히 중동 전쟁, 머나먼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유가로 돌아오고 환율로 돌아오고 금리로 돌아오고 주택담보대출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집값의 이변을 만드는, 이게 다 지금 집값에 영향을 주는 치명적인 어떤 금융 변동성 아닙니까? 굳이 정부가 뭐 강압적으로 규제를 안 내놔도 시장 자체 돌아가는 판사리가 그렇게 집값 자체가 결코 오르지 못하는 어떤 상한선을 딱 만들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눈물에 팔자 랠리 현상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집값은 3월 지나면서요 KTX 탈 거 분명합니다. 빛의 속도로 아마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가뜩이나 좀 홀딩하려고 했는데 전쟁까지 터져버리고 유가 올라가고 뭐 금융시장 들썩들썩거리니까 이거 더 이상 버텼다가는 사단 나겠구나 라는 어떤 이 위기감이 많이 돌 겁니다. 국민 47%, 절반 정도가 지금 집값 더 떨어진다고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만큼 정부의 규제가 확고하고
금융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집에 대한 어떤 상승세의 피로도가 더 높기 때문에 부동산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리스크를 키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확실한 시그널 제대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되시는 분들은 좀 잘 지켜보시면서 이 미국의 어떤 금융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이 미국 이란 전쟁의 어느 정도 빨리 마무리되는가 그리고 아파트 특별히 부동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 여러 가지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아무튼 간에 지금까지 기다린 보람이 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크게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이 만약 디폴트 선언하게 되면 정말 세계 경제는 끝도 없는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너무 좀 무리한 선택지에 결정을 많이 하는 거였죠. 미국이 관세도 그렇고 이란과의 전쟁도 그렇고 유가에 대한 언급도 그렇고 이러다 보면 결국 이게 세계 경제 생태계 자체가 좀 위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은 어느 때보다도 더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일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 브라먹도 빠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